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월세 70만 원일 때 최우선 면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다. 현재로는요,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짜리예요. 그러면 토지 및 건물의 경매대가 절반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건전한권자보다 앞서서 2,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야, 보증금 6,500이야. 그 이하는 보호가 돼. 뭐 어떤 건물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나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 그러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도 갖췄다. 이게 최우선 면제 요건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처럼,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의 가치가 시세는 6억이고 예상 낙찰가는 뭐 3억이다. 근데 선순위 저당권이 4억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3억 원에 낙찰되죠. 그럼 저당권자가 1억 손해보겠지만 3억 다 가져가죠. 근데 이 후순위 임차인은 나는 보증금이 소액이니까 내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1,000만 원 배당받을 거야. 그러면 2억 9천만 원은 후순위자한테 가져가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주택이라면 맞는 말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월세를 환산해서 보증금으로 편입해요.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월세 70만 원은 7천만 원으로 평가되고 보증금 1,000만 원, 그러니까 8천이네요. 근데 6,500만 원 이하일 때만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5만 원이다. 그럼 500으로 평가되죠. 5,500. 5,500. 또는 보증금이 6천이고 월세가 5만 원이다. 그럼 6,500 이하일 때는 이 사람은요, 선순위 저당권에 우선해서 2,200만 원은 배당을 받는데, 환상보증금이 8천으로 평가될 때는 부동산 경매 시 한 푼도 못 받아요. 선순위자 배당받고 나머지가 없잖아요. 확정일자로 2순위 배당을 요구했는데 나머지가 없으니까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내가 후순위 세입자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일 때는 선순위자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면제 받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우선 면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환산보증금이 6,500을 초과하니까 서울시 못 받습니다.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 조항이 있고 못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담 요지는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건물주가 있고요, 임차인이 병원을 하나 봐요. 근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약국자리로 전대차를 놓은 것 같습니다. 한 코너에 약국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신청을 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권리금은 보호받는 규정이 준용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존속보장은 임차인이 10년 보장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보장돼요. 근데 임차인이 권리금 청구권이 있다고 병이 청구합니까? 을이 시설 투자했는데 병이 을을 대위한다? 약국자리는 시설 투자를 을이 하지도 않았는데 을을 대위할 수도 없고, 직접적인 권리무 관계가 아닌 병이 직접 갑한테 시설 권리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보험 보호 규정은 준용이 안 돼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매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근데 9년도 11월 달에 설정된 저당권이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요, 후순위자의 최우선 면제도 고려해서 자기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아 가잖아요. 상가가 2칸 있다. 그러면 2명이 상가 임차인이 생길 수 있는데, 9년도 법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라면 만약에 2,200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시기가 5억을 대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2,200을 빼고 대출을 하죠. 후순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갖춘 상가 세입자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9년이 아니라 15년도다. 15년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할 때는 이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5천만 원 이하일 때
1,500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했다면 2,200을 빼는 게 아니라 1,500을 빼고 그 당시 법령에 의해서 최우선 면제 금액이 1,500이다. 그러면 자기보다 우선해서 상가 임차인이 생기죠. 그러면 1,500을 빼요. 우선하니까 담보가치 평가에서 대출 금액이 5억으로 나온다면 5억 빼기 1,500을 대출합니다. 근데 두 칸이야. 그럼 3,000을 빼고 대출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2020년 3월 2일 날 세를 들어간다. 나는 소액 임차인으로 2,200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거야 하고 오해를 하겠지만 부동산 경매됐을 때는 아닙니다. 아니 큰 금액 가지고 대응하게 되면 그만큼 낙찰가는 떨어질 것이고 1,500만 빼고 대출한 저당권자를 해하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 금액은 경매 처분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는 게 아니라 이 최우선 면제 금액은 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에 의한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느냐?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아주 옛날에 99년 이때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적어요. 그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증금의 액수가 최우선 면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환산보증금의 액수를 정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신다면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할 게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면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감안하고 보증금의 액수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